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전반적으로 다시 나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9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에 따르면 이번 달 모든 업종의 업황 BSI는 64로 8월보다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업황 BSI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연속 회복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퍼지면서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10월 업황에 대한 전망 BSI 지수는 65로 9월 전망 지수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기업이 공시 관련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시 의무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시 의무 위반 건수는 1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65건에서 2019년 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현재 추세라면 올해도 작년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정기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정기 공시 위반이 67.2%로 가장 많았고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 공시 위반 사례는 25%로 늘었습니다. 박광원 의원은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 위반 증가의 원인이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과 시장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엄벌을 통해 공시 신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의 거래가 늘면서 수출 기업을 노리는 해외 무역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코트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 현지에서 접수한 무역 사기 피해 건수는 166건으로 1년 전 대비 2배 늘었습니다. 추정되는 피해 금액은 90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서류 위조, 결제 사기, 선적 불량, 이메일 사기 등의 순입니다. 이규민 의원은 비대면 무역이 늘면서 해외 무역 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 부처의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9% 감소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2달 연속 산업 생산이 증가했다가 8월에 다시 꺾인 겁니다. 광공업 생산이 0.7% 줄었고 서비스업 생산도 1% 감소했습니다. 다만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한 달 전보다 3% 증가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중에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가 의무 적용되며 이는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국내 구글 플레이 결제 금액은 약 6조 원으로 국내 앱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납세자 거래은행의 모든 계좌를 뒤지는 일괄 조회가 최근 급증하면서 납세자 개인정보 침해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납세자 계좌 추적이 2015년 5,456건에서 지난해 8,212건으로 5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납세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조회하는 일괄 조회가 265% 폭증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특정 거래 점포를 정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좌를 조회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법을 국세청이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